자, 오늘은 논작물하고 밭작물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과전, 과수하고 과수, 과실까지 공부를 했죠. 오늘 논작물, 밭작물을 할 건데, 모든 작물들은 조사 방법이 다 표본 조사를 보통 해요. 이게 몇 그런데, 페이지예요? 페이지는 3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는 품목들이 몇 개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는 품목이 뭐뭐가 있다면 적과 전, 과수 피해 조사하고 착과 피해 조사하고 낙과 피해 조사. 과수도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는 전수조사를 해요. 그리고 오늘 배울 벼, 밀, 콩은 전수조사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표본 조사를 해요. 과실은 무조건 다 과실 내 품목은 표본 조사를 다 하고요. 이해되셨죠? 예. 전수조사는 품목의 조사 항목들은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적과 전에 사과 배감, 사배감,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그 다음에 과수도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그런데 그리고 벼, 밀, 콩. 밭작물에서는 콩만 합니다. 전수조사를. 자, 오늘 논작물에 대한 조사 시기는 이것은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2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나올 네. 수도 있어요, 또. 이걸 사회 때는 이거하고 조사 시기하고 공식하고 이렇게 섞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5회 때도 나왔었어요. 5회 때도. 피해 사실 확인, 자, 논작물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끝나자마자 소확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방법 5가지 있었죠? 그 조사 방법, 이항 집파 불능, 제2항 재집파, 병작 불능, 소확량 조사가 있는데 소확 불능 조사가 여기는 빠져 있죠. 소확 불능 조사만 추가 조사 항목에 희한하게 없어요. 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없을 수도 있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기억에 두시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모든 품목마다 다 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항집합 불능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사 방법인데 조사 방법은 항상 항상 제가 조사 방법 할 땐 보실이라 했죠. 실은 면적이라 했어요. 면적 조사. 보실판통 이렇게 했어요. 저는 보실판통 판통 판정 기준 통상적 영농활동 이행 여부 확인.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논제비 논뚝제비 논가리 논뚝 정리 제초제 살포 비료 시비 등. 다음은 제2항 재집파 조사인데 제2항 재집파는 피해 면적을 가지고 해요. 피해 면적. 이 피해 면적을 쓰라는 말이 시험 문제 4회 때 나왔었는데 이 제2항 재집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양배추에서 나왔어요. 양배추도
피해 면적을 갖고 해요. 양배추의 재정식 조사할 때. 그래서 제2항 재집화 조사하고 양배추의 재정식은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우리가 제자 들어가는 게 재파종만 출현 주수 피해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조사 방법이 약간 틀릴 뿐이에요. 제자 들어가는 것은. 그 페이지 45쪽 보면 재정식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잠깐 봐보세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싹 한번 봐보세요. 대충 똑같죠? 네. 똑같아요. 네, 표현 면적. 네. 네. 그래서 제2항 재집판은 보실 피판이에요. 피판. 이것도 판정 기준하고 그 다음에 피해 면적하고 판정 기준. 아까는 판통이었죠. 판통인데 피해 면적 여기서 보면 실제 경작 면적하고 피해 면적을 두 개를 하는데 피해 면적 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 면적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판 그 다음에 판정 기준을 정해요. 이해를 하면서 외우시면 좀 더 편해요. 머릿속에 제2항 재집하고 재정식은 피해 면적을 가지고 하더라. 그래서 보상하는 재의 실제 경작 면적, 피해 면적 확인을 하고 피해 면적을 판정을 하더라. 그 피해 면적 판정은 이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것은 달달달 외우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재집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제2항 재집화 후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도 재정식에 대한 후조사하고 똑같아요. 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제2항 재집화 이 부분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 확인이 된 농지에 대해서 완료되었는지 보험금 지급 대상 확인 농지에서 제2항 재집화가 완료되었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피해 면적 중 일부 제2항 재집화가 안 된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재정식에는 없어요. 이 부분만. 제2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최초 2항 시기 및 피해 사실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있던가? 잠깐만요. 없어요. 이 말은 재정식에는 이 말이 없어요. 전조사가 어려울 경우에요. 전조사가 전조사를 안 했거나 뭐 어려워서 못했어. 그러면 최초 이항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체험으로 이항한 시기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다음 경작불능. 경작불능은 넘어갈게요. 똑같아요. 저기 복분자 할 때 했어요. 제가 복분자 경작불능 할 때 해서 넘어가고 경작불능 뭐라 그랬어요? 외울 때 보실 식신대 이렇게 외우시라 했죠? 그 다음에 수확량조사 조사료용 변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사 시기는 조사 방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해요. 이렇게 수량 요소 조사는 없어진다고 하니까 표본조사나 알고기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 전수조사는 수확시 합니다. 그리고 수확량 조사를 보시면 논작물에서 수확량 조사는 보실수조예요. 수조. 보실수조. 보실인데 이 실이 실제 경작면적, 고사면적, 타작면 피해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 이 네 개를 다 하기 때문에 면적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보면 수조, 보실 수조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보상하는 제 여부하고 실제 경작 면적, 고사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 확인을 해서 왜 수가 들어가냐? 수학 불능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수학 불능을 하면 보험금은 끝나버리죠. 그래서 수학량 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하는데 방법이 아직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수량요소 조사, 표본, 전수조사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가지고 할 것인지를 조사 시기하고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요. 조사 시기와 상황. 왜? 수확량 조사는 하고 표본 조사하고 전수 조사하는 조사 시기가 약간 틀려요. 여기 보시면 수확 전 14일 전후에 하지만 이것은 수확이 가능하나 수확 시에 하니까 수확 조사 시기가 달라요. 좀 달라. 세 개가 다. 그래서 시기와 상황에 맞춰서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한다. 그리고 하는 김에 밭작물도 같이 할게요. 밭작물도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비교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하세요. 나중에 밭작물도 다시 하겠지만 밭작물에서도 밭작물은 뭐가 더 들어간다 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복분자 할 때. 복분자를 한다. 인삼할 때. 인삼도 밭작물이라고 했죠. 수확, 적기 및 시기를 판단한다 그랬죠. 그것만 더 들어가요. 똑같은데. 수확 시기 및 적기만 더 들어간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에 수확 시기 적기 판단을 하고 나서 면적을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면적. 이 부분에가 아무튼 여기 두 번째 보통 우리 교재에 두 번째 써져 있는데 보상하는 제하고 나서 수확 지금 밭작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확 적기 시기를 판단을 하고 나서 면적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해버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6회 때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피해율 산정 우선순위는 전수 표본 수량 중에서 적용을 한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5점을 맞출 수가 있었죠. 풀으라고 해놓고 전수하고 표본을 같이 내놨어요. 피해율을. 그러면 전수조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냥 전수조사 피해율을 구해서 풀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거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거대 재해라는 것은 태풍 같은 그 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대표 농지를 하나 선택해서 그 주위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조사 수확 비율과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그 인근 농지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인근 농지는 동일 리동의 생육 환경이 유사한 인근 농지. 생육 환경이 유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조사 수확 비율은 언제 이 말이 언제 나와요? 수용요소. 그렇죠. 수량 요소 나올 때 나와요. 수확 비율이 수량 요소 할 때 나와요. 그리고 조사 수확량은 표본하고 전수할 때 나오죠. 아니, 표본 조사할 때. 전수다 나온가? 아무튼 나와요. 다음은 뒤쪽에 보시면 이제 수량 요소 조사가 나오는데 이건 패스할게요. 없어진다고 했으니 안 없어졌으면 제가
법방이 변경되고 나서 보충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표본조사. 표본조사 벼는 무지무지게 중요하죠. 왜? 가장 많은 조사를 많이 하는 작물이 벼기 때문에 벼는 농지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보통 표본조사를 해요. 전수조사보다는. 전수조사를 하려면 다 조사해야 되니까 컴바인 막 이런 기계들이 필요해. 무거우니까. 컴바인, 컴벨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서 우리 조사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려면 표본조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할 때는 과실에서 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읽어보시면 표본 구간 수를 산정을 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량과 함수율을 표본 구간 면적을 구하고 중량, 함수율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두세요. 표본 구간 수 산정은 조사 면적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 면적과 10% 났을 때는 실제 병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 구간 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표본 구간 선정은 선정된 표본 구간 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 품종을 감안하는 방법, 재배 방법. 이 재배 방법은 뭐가 있어요? 뭐 친환경 재배라든지 뭐 기타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품종. 그다음에 감안을 해서 조사 대상 면적의 동일한 간격을 배치해서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본 구간 면적을 구하는데 이 표본 구간 면적은 내폭의 길이와 폭이당 간격을 가지고 합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두 포기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절반 조사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중량 조사, 함수율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변충의 단독 사고 여부인지를 판단을 해요. 그리고 병충의 그 판단에서 그 병충이 가장 많이 발생된 병충의 명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 조사서에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된 병충의 명을 조사한다. 이 말을 꼭 쓰셔야 돼요. 나중에 병충의 단독 여부 조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할 때 주된 병충의 명을 조사를 한다. 이렇게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기계수확, 탈곡을 포함한 기계수확이 가능한 농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조곡이라는 것은 도정 작업을 안 한 껍질을 안 깐 상태를 조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껍질을 안 깐 이 조곡에 대한 중량 조사를 해요. 여기서 똑같아요. 표본에 대한 중량 조사. 그 다음에 함수율 조사. 그냥 전수조사에는 조곡이란 말만 더 들어가 있어요. 안 써도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쓰는 게 좋겠죠. 업무 반복대로 하면. 근데 전수조사가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해요. 쓰라고 한다면 표본조사를 쓰라고 하지. 그래서 중량조사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콤바인, 톰백, 콤바인 포대, 곡물 적재함을 이용해서 중량을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인이 가서 조사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나서 함수율 3회를 실시해서 평균값을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과 똑같이 변충의 단독사고 여부를 해서 주된 변충의 명을 조사를 해줍니다. 내가 어제 제가 표본수하고 표본 구간 수 구하는 거 드렸었죠? 논작물은 200제곱미터가 넘으면 거기다 플러스 200이냐 몇이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플러스 1을 해요. 이 앞자리에다가 1000이 넘어가면 이 앞자리에다가 2000인가? 기억이 안 나.
이 앞자리에다 플러스 1을 하면 표본 구간수가 바로 나와요. 7이라고. 우리 과수 적과자는 몇을 했죠? 7. 그렇지. 거기는 플러스 7을 했어요. 네? 변은 농작물은 그냥 플러스 2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별표에 나와 있어, 별표에. 네. 그래서 플러스 2에 해서 구해주시면 7구간이 나오고 조사할 포기수는 총 곱하기 4에서 28포기가 나옵니다. 4포기를 가지고 하니까 조사는 4포기를 가지고 하니까요. 한 구간에서 4포기. 제가 문제를 한다 낼게요. 그러면 그 조사 대상 면적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면적에 관계없이 조사해야 할 최소 포기는 몇 포기입니까? 최대 28 포기는 포기. 몇 포기일까? 최소 포기. 포기수가 몇 포기예요? 최소 3, 4, 10이겠네. 그렇죠. 3, 40입니다. 최대는? 응? 최대는? 최대 네, 최대는. 4, 8은 그렇죠. 32. 4, 8, 32. 왜냐면 우리 보시면 거기 별첨 제가 준 자료를 보셔도 되고 별첨에 보면 논작물은 최소 3포기부터 8포기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 3포기를 해야 되고 최대 8포기 하는 거예요. 변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불능 확인 조사. 이것은 밀 조사용 별은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문제를 하나 낼게요. 밀에서 조사하는 뭐뭐뭐 있어요? 밀은 뭐뭐뭐 조사하죠? 전수 표본. 그렇죠. 전수 표본. 예. 또 피해 사실 피해 확인. 사실, 피해 사실, 사실. 정불, 피해 어? 사실은 전부 다 하는 거고 정불, 경작 불능 조사. 아유. 그 앞에 보시면 그 조사 시기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돼요. 거기에 밀은 경작 불능 표본 전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사료용 변은 무슨 조사만 할까요? 경작불능. 딩동댕 경작 불능입니다. 피해 사실은 다 하니까 그냥 네. 답안지 쓰라면 피해 사진까지 쓰는 게 좋아요. 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이렇게 쓰시고 조사용 변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학 불능 조사는 조사할 때 보실대포 수학 불능하고 그러면 경작 불능하고 조금 뒤가 비슷하죠. 보실식신대인데 보실대포 대상 여부 하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요. 경작이든 수학 불능이든 이게 경작 불능이 들어가는지 수학 불능이 되는지 이 대상이 되는지 65% 이상이 되는지 65% 재현율이 65% 미만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불능 확인 조사는 보실 수학 불능 대상 여부 확인하고 수학 포기 여부를 확인해요. 그래서 수학 포기 여부 확인은 애오셔요. 당해년도 11월 30일 수확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대상 농지 수확물을 시장에 모두 유통하지 않은 경우, 다음 이제 밭작물 들어가기 전에 보험금 쪽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보험금 페이지 수는 73페이지
이 보험금 쪽에 각 5가지에 대한 조사 방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급 사유하고 지급금 그다음에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지급 사유는 1과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조금 틀려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들어갈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과목 부분에 쓰여져 있는 말하고 약간씩 틀리게 적어져 있어요. 이항집합불능은 지급 사유는 중요한 말이 보상하는 재로 항상 보상하는 손해로 이렇게 들어가요. 쓸 때 항상 보상하는 손해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보상하는 손해로 이항 한계일 7월 30일까지 이항 집하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 이항 집합 불능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말했네.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한 농지에 대해서 이항 집합 불능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 집하는 보험 가입 금액의 10% 그리고 지급하면 소멸됩니다. 제2항 재집하는 제자 들어가는 것들은 있잖아요. 소멸되지는 않아요. 제자가 들어가는 것들. 제2항 재집하, 재파종, 재정식 이것들은 소멸은 안 돼요. 보험금 지급을 한 번은 해주고 유보를 시켜줘요.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 안 해주고 소확량 조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작불능은 소멸이 될까요? 예. 네, 소멸이 됩니다. 수확불능은요? 수학벌은 소멸되죠? 그렇죠. 소멸이 되는데 우리 업무방법서에는 안 써져 있어요. 소멸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경작불능의 지급 사유 보상하는 손해로 죄송해요. 제2항 재집하의 지급 사유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 면적인 10%를 초과하고 1회 지급. 항상 문제 풀 때 제2항 재집하 보험금을 구하라 하면 면적 피해율을 항상 먼저 구해서 10%가 넘는지를 따져봐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풀면 안 돼요. 공식 적용해가지고 항상 제가 제2항 재집하 재정식은 면적 피해율을 먼저 구해보아서 제2항 재집하는 면적 피해율이 10%가 초과하는지를 보고 재정식은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지를 봐야 돼요. 항상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시험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식에 넣어서 푸셔요. 그래서 제2항 재집하는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작불능보험금은 보상하는 손해로 신물제 피해율 60% 이상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 꼭 쓰셔야 돼요. 신청한 경우라고. 그 다음에 이건 소멸이 됩니다. 그 보험금은 말 안 할게요. 너무 잘하시니까. 그 다음에 소학감소보험금. 소학감소보험금에 보상하는 재로 피해율의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한 경우 소학감소보험금을 지급한다. 어떻게?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을 여기서도 피해율이 초과해야 되겠죠? 다음 소학불능보험금. 재현율이 65% 미만이고 중요한 단어 정상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 정상 출하가 불가능하고 수확 포기가 확인된 농지. 자, 3가지예요. 3가지를 꼭 쓰셔야 돼요. 재현율 65% 미만, 정상 출하 불가능, 수확 포기 확인 농지에서 확인된 경우. 그렇죠. 확인된 경우. 지급금은
아시니까 넘어갈 거예요. 다시, 자, 이 공식책 잠깐 같이 볼게요. 그래서 공식책에서는 표본조사만 설명을 잠깐 드릴 거예요, 제가. 표본조사 잠깐 봐보세요. 저의 표본조사는 중요하니까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몇 페이지요? 18페이지. 여기 보시면 수학감소보험금을 볼 거예요. 수학감소보험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 다음에 피해율은 이제 보장 수확량이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평년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평수 미평에서 피해율을 구하는데 병충해 단독 사고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 피해율하고 병충해 인정 피해율 70하고 비교해서 작은 것을 가지고 피해율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병충해 단독 사고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아니라 병충해 단독 사고로 피해를 입어서 가스문이병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병충해 단독 사고가 났으면 피해율을 구해봐요. 피해율을 구해봤더니 50%야. 그러고 병충해 인정 피해율은 무조건 70이야. 그러면 50과 70 중에 작은 거 50을 적용해 준다고. 근데 피해율이 80이야. 병충해 인정 피해는 70이니까 뭘 적용해줘요? 70 적용을 해줘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표본조사, 수확량 조사 이제 평수 밀평할 때 피해율을 구할 때 수확량 조사는 표본조사에서 수확량 조사는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단위 명률당 유효 중량 더하기 타작물 기타 곱하기 단위 명률당 여기가 이제 평년 수확량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평년 수확량 이렇게 구하는데 그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있죠.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은 표본 구간 유효 중량 나누기 표본 구간 면적으로 구해줘요. 왜 여기서 유효 중량이란 말을 썼다면 저는 물을 머금고 있어요. 벼가. 그래서 함수율을 빼줘요. 함수율까지 넣어주면 벼 무게가 더 나가니까 나는 함수율을 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벼를 내가 뽑았는데 벼가 나락이 전부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 나락이 몇 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로스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스율도 같이 적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로스율과 함수율을 고려를 해서 중량을 체크하기 때문에 유효 중량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유효 중량이란 말을 또 어디서 쓴다면 콩에서도 쓰고 차에서도 써요. 차에서는 왜 차에서는 쓸까요? 차는 밭작물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차 같이 하면서 유효중량. 차는 왜 유효중량을 쓴다면 차는 미리 따버린 애들 있어. 기수학 새싹수. 이 기수학 색사 지수 미리 따버렸는데 이게 얼마만큼 땄는지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확할 새싹수로 가지고 산정을 해줘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는 널 산정을 해줄게. 그래서 유효중량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차에서는 기수학 지수를 곱해주고 수학 면적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수확 면적, 미리 따버린 그러니까 수확할 면적. 예를 들어서 이만큼 내가 이번에 이만큼 수확할 거야. 차는 여러 번 따요. 여러 번 따기 때문에 이만큼 올해 이쪽만 이만큼 딸 거야. 그 수확 면적을 고려해서 수확량을 산정을 해줘서 유효 중량을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인정 감수량을 쓰는 용어가 있죠. 인정. 유효 중량하고 비슷하게 인정을 해주는 또 인정 감수량을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적과전에 보시면 인정 감수량이란 말이 나와요. 적과전. 차가 배 단감 떨군간 계산할 때 최대 인정 감수량을 고려를 해서 해줘요. 그리고 또 어디서 나와요? 인삼에서 나와요. 인삼에서도 대충 이건 인삼도 2번, 3번 따요. 그래서 인정 감수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본조사에서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은 표본 구간 유효 중량에서 표본 구간 면적을 나누는데 그 표본 구간 면적은 표본 구간 수 곱하기 포기당 간격 4포기의 길이를 가지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 유튜브 영상에 이 벼에 대한 조사하는 그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사람들 조사인 그 평가인들이 가가지고 조사할 때도 표본 구간 수를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4포기의 길이하고 4포기 길이하고 간격을 포기당 간격을 측정을 한 다음에 표본 구간 수를 곱해가지고 표본 구간에 대한 면적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내면 이렇게 표본 구간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안 내고 표본 구간 수 구하기 하고 포기당 간격 곱하고 4포기 길이 이렇게 곱해서 그리고 나서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은 밑에 보시면 작물의 중량 합계 이게 실제적인 작물의 중량 합계에다가 노수율과 함수율을 곱해줘서 유효 중량을 뽑아냅니다. 됐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다 재는 거예요. 콤바인으로. 노수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노수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전수조사니까. 함수율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중량에다가 함수율을 곱해서 전수조사는 수확량을 산정을 해줘요. 자, 문제. 노수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전수조사할 때 노수율 산정 안 하죠? 콩은 무조건 안 해줍니다. 콩은 노수율을 적용 안 해줘요. 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사 방법 밭작물 들어갈게요. 페이지 43페이지. 이번에 뭐 업무방법서에 밭작물이 또 좀 더 추가된다는 말이 있어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하고. 그래서 그 추가된 작물들은 나중에 개편이 되면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양마, 고감, 옥공차, 양. 총 몇 개지? 둘레, 여덟, 감자는 3개로 나눠지고, 그런데 봄 감자, 가을 감자는 똑같고 고랭지 재배만 다르게 판정을 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에는 재정식, 재파종, 경작불능, 수확량 조사. 재정식은 양배추, 재파종은 마늘.
넘어가겠습니다. 재파종 조사. 재파종 조사는 출현 주수를 가지고 한다 그랬죠. 이 파가 나오는 거. 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걸 출현 주수라 그래요. 출현 주수. 파를 심어 놓으면 싹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마늘에서 마늘 이렇게 뿌려서 파란색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출현 주수라고 해요. 그래서 재파종도 똑같아. 보실 하고 나서 바로 표본 조사를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표본 구간 면적 선정하고 똑같죠. 표본 구간 수 여기는 그냥 표본 구간 수 산정, 표본 구간 선정 그리고 바꿔주는 게 우린 중량 조사하고 암수율 조사를 했지만 여기서는 표본 구간 길이하고 출현 주수. 표본 구간 길이는 표본 구간 면적 구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왜? 내포기의 길이하고 포기당 간격을 하는 거하고 표본 구간 길이 식물체 8주에 대해서 일항 길이, 일항 폭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파종은 식물체 8개, 8주 또는 1m 수확량 조사할 때는 틀려요. 몇 주죠? 몇 주였더라? 8주로 갖고 아니에요? 5주인가? 5주. 5주, 그러니까 5주, 5주를 가지고 해요. 예. 그리고 그 재파종은 2차 조사를 하는데 여기도 뭐 똑같아. 보험금 대상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완료된 조사를 한다. 완료된 이유 조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1차 조사하고. 자, 재파종 1차 조사는 보실 표본 도하고 똑같이 2차도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표본 구간 선정은 1차 조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표본 구간 수 산정을 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그냥 같은 방법을 한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표본 구간 길이하고 파종 주수를 조사해요. 그러면 1차 조사나 2차 조사나 다 똑같이 조사를 하는데 차이점만 있죠. 출현 주수 조사를 하냐, 파종 주수 조사를 하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그러면 재정식을 다시 제2항 재집파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방금 설명했는데 보실, 피판, 피해 면적, 실제 경작 면적하고 피해 면적을 같이 묶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판정 기준을 본다고 했죠. 그러면 재정식은 제2항하고 똑같으니까 보실, 필판 똑같아요. 단지 뒤에 판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두 개가 틀려요.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재정식 들어가니까 재정식에 거기 보시면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 놓치기 쉬운데 작물의 고사, 그 다음에 있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거의 판단 면적이에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서 제2항 재집파 봐요. 제2항 재집파에 37페이지 보면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서 햇빛이 차단된 면적. 이건 죽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고사된 면적하고 비슷해요. 작물이 고사.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으로 판단된 면적. 여기 뒤에 면적. 넘겨보면 45페이지에 재정식도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좀 연관을 시켜서 외우세요. 연관을 시켜서.
비교를 해보세요. 재정식하고 제2항은 거의 똑같은데 약간 차이 있는 것이 뭔지. 피해 판정 기준만 조금 틀리구나 이것뿐이 없어요. 말이 좀 틀리지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 다음에 재정식 2차 조사도 이 재정식 이행 완료 여부를 조사하는 게 후조사예요. 완료를 했냐 안 했냐. 아까 조금 전에도 제2항 재집하에도 제2항 재집하 이행 완료 여부를 한 게 후조사였죠. 똑같아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제2항 재집하하고 재정식하고는. 다음 경작불능 넘어가겠습니다. 경작불능 조사 품목에 빠져 있는 건 차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에서는 사료용 옥수수를 제외한다가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이걸 고현숙 교수님이 이걸 시험 문제로 낸 적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는 시험 문제 뭐 1점짜리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작물은 수확량 조사를 수확 직전에 다 해요. 모두 다. 그래서 수확 적기 및 시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확을 언제 할 때 수확 직전에 해야 되니까 밭작물을. 그래서 수확 직전에 합니다. 차만 조사 가능 시기하고. 그래서 거기 표를 보세요. 수확량 조사 적게 보시면 양마 고감은 비대가 종료된 시점. 예전에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헤맸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해줬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었어. 그때. 비대가 종료된 시점, 차는 조사 가능 시점, 옥공량은 수확 적기. 이 말이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마 고감은 보시면 이제 그 세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한 번씩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지만 안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요, 진짜. 수확량 조사 적기를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왜냐면 밭작물은 수확 직전에 하기 때문에 수확 적기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그 수확 적기를 안 맞추면 이게 수확량 조사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확 적기에 가가지고 수확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확 적기 및 시기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 50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걸 모아놨어요. 수확량 적기 및 시기 판단하는 거하고 표본 구간 면적 조사하는 거하고 표본 구간 수확량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품목별로 쭉 적어놨는데 보험금 쪽 보시면 페이지 75쪽에 보면 보험금 쪽에 보시면 표본 구간 면적 구할 때 보험금 산정하는 조사 방법이 떨어 있어요. 그 내용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표본과 면적 합계 산정하는 방법하고 표본과 면적 조사 방법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표본 구간 수확량 조사하고 75페이지에 있는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하고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앞에 부분은 수확량 조사하는 것, 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뒤쪽에 75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험금을 구할 때 수확량 합계를 어떻게 그 공식을 대입해서 할 것인가를 써놓은 거예요. 처음에 나도 외울 때 너무 헷갈렸어요. 이게 두 개가. 근데 그 합계에 대한 산정 방법을 쓰세요. 그러면 보험금 공식을 떠올려서 쓰면 돼요. 보험금 공식을.
다시 되돌아와서 몇 페이지더라? 47. 47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나서 자 수확량 조사는 조사 방법 제가 벼할 때도 했지만 보호장하는 재,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적기 시기 판단하고 면적 확인하고 또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하는데 밭작물은 두 가지밖에 없죠. 표본조사를 할 것인지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전수조사는 콩만 있다. 그리고 그 밭작물의 조사 방법 결정은 품목하고 재배 방법을 참고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변은 어떻게 돼 있었죠? 조사 시기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라 했어. 상황에 따라. 맞나? 맞을걸요? 그죠? 조사 시기 및 상황에 맞춰서 하고 조사를. 그 다음에 밭작물은 품목, 왜? 품목이 여러 개니까 품목하고 재배 방법에 따라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중요한 거 그 위에 그 면적 확인할 때 수확 면적률 확인은 차만한다. 그런데 목축조사, 목축을 통해서 수확 면적률 확인을 하더라. 이 목축을 가지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경작불능 조사. 그렇죠. 경작불능조사. 식물제 피해율을 경작불능에서 식물제 피해율을 확인을 할 때는 목축조사를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차에서 수확 면적률을 확인할 때도 목축조사를 하더라. 그러면 두 개네. 식물제 피해율과 수확 면적률 확인은 목축조사를 하더라. 다음 48페이지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벼에서와 동일하게 표본구간 수 산정을 하고 표본구간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표본구간 면적과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조사 방법에 보시면 양마, 고, 감, 옥양은 5주와 1항폭을 하고 차는 규격의 0.04제곱미터를 사용합니다. 여기 0.08로 쓰면 안 돼요. 왜? 규격의 태 곱하기 2개. 그게 0.08이에요. 그것은 합계, 소확량 합계를 산정할 때 쓰는 게 0.08. 왜? 두 구간에서, 합계는 두 구간에서 규격의 태 2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합계에서, 소확량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거고, 여기는 조사 방법이에요. 조사 방법은 0.04 규격의 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콩은 전파와 산파로 나눠지는데, 콩은 전파 4주의 1항 길이 1항폭을 하고, 산파는 원형 1제곱미터를 이용하고 표본구간 가로 곱하기 세로 길이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규격의 원형을 사용하죠. 공부를 미리 하신 분 아실 거예요. 규격의 원형을 하는데 또 하나 있어. 아, 어디? 아니에요. 아니. 오디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 안 아니고. 하는 데 있어. 우리가 공부 안 하는데. 밭작물, 생산비 보장의 밭작물에 보시면, 잠깐 봅시다.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 브로콜리인지, 메밀인지 헷갈리네. 아, 뭐지? 잠깐만요. 메밀이 규격의 원형 1제곱미터를 이용을 해요. 메밀. 메밀 맞아. 메밀. 그래서 콩의 산파가 규격의 원형 1제곱미터를 이용하거나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길이를 조사를 하죠. 페이지 55쪽에 한번 봐보세요. 페이지 55쪽. 페이지 54쪽. 55쪽 봐도 되고 54쪽 봐도 되고, 거기 보시면
메밀에 대한 표본 구간에서 메밀은 규격의 원형 1제곱미터를 이용 또는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길이 1m, 1m를 곱해서 구획을 하여 조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아직 눈에 안 들어와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체크를 해놨다가 오늘 공부하면 그 뒤 것도 좀 공부를 하고 뒤에 공부할 때 다시 앞에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지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안 그러면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만 딱 외우면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방법은 이걸 설명을 할게요.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양파는 종구를 잘라세요. 5cm. 그리고 나서 그 잘라낸 거 가지고 양파가 최대 지름의 6m 미만인 것에 대해서 80, 100% 피해를 인정을 해서 무게의 20과 0을 곱해줘서 산정을 합니다. 제가 보조자료로 준 거 있었죠. 피해율 산정하는 거. 예. 제가 동그라미 쳐보라고. 그게 예.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걸 보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수확량 조사할 때 피해 면적에 대해서 80, 100%, 50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었죠? 예. 그걸 한번 채워보라고. 그걸 막상 채우려고 하면 생각 안 나요. 잘 안 될 거예요. 머릿속에 완벽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마늘은 종구 3cm 위를 절단을 해서 통에 최대 지름 2cm, 0.5cm, 난지는 크니까 3.5cm 미만인 경우에 80과 100피해를 인정한다. 그래서 고구마는 무조건 수확을 해가지고 정상하고 50% 고구마를 산정을 해요. 그래서 피해율이 정상하고 50% 피해만 있는 거예요. 고구마는. 그래서 50% 고구마는 어떤 게 또 있냐면 중량이 400g 이상인 것과 피해가 50% 이상인 게 50%형 고구마예요. 감자는 정상 감자하고 병난 감자, 병충해 감자를 구분을 해. 먼저 감자는 정상하고 병난 것을 구분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정상 감자 중에서도 그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인 거하고 피해가 50% 이상인 감자를 또 구분을 해서 그걸 50%로 생각하시면 돼요. 50%. 이렇게 감자도 완전히 정상인 게 있고 50%만 인정해 주는 게 있어. 근데 그 50%만 인정해 주는 게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감자. 얘네들은 50%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고랭지 감자는 80%형 감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건 이제 표준 구격의 80g에서 250g을 벗어나는 감자를 거기다 80을 곱해서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거기에서 예. 8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 피해거든요. 고랭지 감자는 80% 피해에다가 동글뱅이 칠 것이니까. 그러네. 그러겠네요. 이게 그래서 내가 동글뱅이랑 같이 나눠준 거 하다가 잘못 쳤거든. 근데 이거 80%가 인정이 되니까 80% 피해가 아니다고. 그러네. 제가 잘못 체크했겠네. 제가 80으로 해놨죠? 예. 예. 그 수정하셔요. 죄송합니다. 우리 총무님 없으면 내가 맨날 실수하네. 아니 근데 여기가 80%로 돼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해야 된가를 몰라가지고 무게를 80%로 하기 때문에 피해는 20% 피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피해는 20%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우리 저 허태수 씨가 우리 팀 에이스야, 에이스. 맞습니다. 에이스 인정.
저보다 낫습니다, 우리 총무님이. 거기 보니까 병충해를 정상으로 처리를 하던만 양은이. 예, 감자는 응. 감자를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다른 작물들은 다 병충해는 감자 빼놓고 다른 것들은 다 정상으로. 감자는 따로 하니까 냅두고. 근데 감자는 감자 감자 병충해도 병충해는 따로 계산을 해줘요, 나중에. 그러기 따로 때문에 계산해주는데 양은 정상 양으로 그렇죠. 양은 산정하고. 이제 양은 여줄 때 정상으로 다 갖다 여주시면 돼요, 계산할 때. 응. 예. 그렇지, 그렇지. 예. 다 정상으로 여놨다가 감자 응. 병충해 감자를 구할 때만 병충해 응. 것만 뽑아가 응. 다시 한번 해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옥수수는 착립장 길이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정상 50, 100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콩은 코토리를 제거해서 중에 이게 코토리를 꼭 제거를 한 다음에 종실 무게하고 함수율 3회를 조사합니다. 양배추는 정상과 80%의 100%의 피해 양배추를 합니다. 이 양배추 있잖아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꼭. 양배추 이걸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80% 피해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내용하고 100% 피해 양배추 있잖아요. 이거 과실에 있는 거하고 틀려요. 과실은 50, 몇 프로더라? 과실은 50%는 시장 가격 50%. 그렇죠. 시작 가격 50%.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출하할 때 정상 50%의 가격이 예상된 품질을 여기는 80으로 돼 있어요. 양배추는. 그러니까 두 개 그 과실조하고 구분해서 외워두셔요. 예. 그다음에 전수조사 콩은 조사 방법 중에 중요해요. 전수. 왜냐면 밭작물 중에 전수조사하는 것은 콩밖에 없고 조사 방법을 쓰세요 하면 쓰셔야 돼요. 그리고 벼하고 틀리게 기계 수확이 가능한 농지 또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수확 직전 상태가 확인된 농지 중 자른 작물을 농지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계 탈곡이 가능한 농지. 기계 탈곡을 시행하는 농지. 그 다음에 콩의 전수조사할 때 중량조사는 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려워. 벼는 어떻게 했어요? 어려우면 기계를 갖다 썼죠. 콤바인이라든지 콤바인 벨트, 펌백. 그 다음에 곡물 적재함을 가지고 벼는 어려우면 그렇게 기계를 이용을 했지만 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푸대에 대한 포대를 임의로 선정을 해요. 표본조사 하듯이 임의로 표는 전수조사하기 어려우면 표본조사 하듯이 10부대 포대를 선정을 해가지고 각 포대당 평균 무게를 구해요. 평균 무게를 구해서 전체 포대수를 곱해버려요. 다시 10포대의 임의 포대를 선정해서 그 10포대에 대한 각 포대에 대한 평균을 내버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포대에서 뭐 10kg 나왔다. 두 번째 15, 세 번째 12 이렇게 하면 이 10포대에 한 평균 무게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한 11kg이다. 그러면 11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포대가 그냥 11kg인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전체 포대수를 곱해서 무게를 그냥 이거 전수조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콩이 전수조사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콩의 함수율 전수조사는 10회 이상의 함수율을 조사를 해요. 벼는 3회를 썼죠. 함수율. 표본이든 전수든 벼는 무조건 함수율 3회인데 콩은 표본은 3회, 전수는 10회. 끝. 뒤에는 공부하셔요. 50페이지. 예. 다음 보험금. 페이지 74페이지.
74페의 재파종. 재파종에 대한 지급 사유. 이거 지급 사유도 재파종, 제2항 재정식, 재파종, 재파종, 재정식. 이 세 개는 단골 문제, 단골 문제. 6회 때도 나왔었죠? 안 나왔나? 아무튼 단골 문제 안 나왔나? 6회 때? 6회 때 나왔어요. 6회 때. 6회 때 5점짜리로 제2항 재집화 보험금이 나왔었어요. 6회 때 6회 때도 제2항 재집화 나왔고 4회 때도 나왔었고 5회 때도 나왔어요. 5회 때도 제2항 재집화, 재파종, 재정식 3개 다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10아르당 출연 주수가 3만 주 미만,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35% 가입 금액의 35% 곱해서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곱해줘서 산정을 합니다. 표준 출연 피해율은 10알을 기준으로 해서 3만에서 출연 주수를 빼서 3만으로 나눠서 합니다. 재정식 보험금은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1에 지급합니다. 가입 금액의 20%를 곱하고 면적 피해율을 곱합니다.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입니다. 경작불능은 넘어가고 소액감소 보험금도 넘어가고 75페이지도 넘어갈게요.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 내가 좀 이따가 공식 별첨자로 그 공식 책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 물 먹고 싶어. 옥수수 퍼진 중량은 애워두시고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밭작물은 중요한 게 차, 옥수수, 감자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감자는 우리 그 강기대 씨가 애우는 방법을 올려놓긴 했더라고요. 각자 다 애우는 방법이 다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영모는 가둬 불고 무 입만 먹여라. 이게 이제 1급. 2급은 mother, 엄마, 혹군인데 이게 혹균이에요. 원래 혹균 진시황이 문이 많은 아방궁 클럽의 풋내기 별로 줄이 줄줄 반찬 오겹살 반만탄 오겹살 삼겹살이 아니라 오겹살에 큰 파를 제프리드 뿌려 먹어라. 이렇게 이게 이제 카페에 놔두는 걸 좀 더 이렇게 좀 더 다듬었어요 제가. 그래서 앞자만 이렇게 따갖고 영모, 바들뿐, 자무입, 마더, 혹균, 진시, 문이, 아방, 풋, 줄줄, 반탄, 오겹, 큰 힙파, 젯 이렇게.
우리 석진이 선배는 다 애우고 있으시구만. 이걸 왜 외워야 된다면 문제가 딱 지어지면 정말 0.5초 안에 이게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를 판단을 해내야 돼요. 안 그러고 이게 등급 몇 등급이라 이러고 있으면 떨어진다니까요. 시간 없어가지고. 보자마자 이게 이건 1등급, 이건 2등급, 이건 3등급 이게 머릿속에서 0.05초 안에 나와야 돼요. 정말로 진짜입니다. 이게 등급을 틀려버리면 문제 푸는 의미도 없고 바로 0.5초 안에 생각 안 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푸나 마나요. 고추도 마찬가지고요. 고추도 1급, 2급 할 때 마찬가지고. 고추는 등급이 몇 프로부터 시작해요? 70%. 그렇죠. 50, 고추는 30. 70%부터 70. 시작해요. 감자는 90%고. 그죠? 그리고 내가 동일한 등급, 동일한 비율 이거 공부하라 그랬죠. 고추 병충해하고 감자 병충해 똑같은 거 외우는 방법까지 내가 해줬어요. 고추 방법 외우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제자가 어떻게 꽈갖고 내줄지 몰라요. 기본적인 건 절대 안 낼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연관돼서 이 사람이 연관돼서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판단을 하지 단순하게 이제는 재파정 보험금에 보험금을 구하세요 이렇게는 안 내요. 절대. 누구나 그건 맞출 수 있다니까요. 그냥 보험금을 쓰세요 이것도 안 내. 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험금 요거 볼게요. 공시책. 페이지는 19페이지. 페이지 보시면 여기 재파정 보험금 물질 구할 때 1차 조사에 할 때 시바르당 퓨전 주스가 3만 주 미만이죠. 그죠? 이걸 꼭 체크를 하는데 문제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2차 조사를 했는데 2차 조사 출연율이 3만 주 이상이 안 되게끔 낸다든지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못한 거이지. 그렇지. 지금 못해요. 지금 못해. 안 되면 무조건 3만 주 이상이 돼야지 지급해 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3만 주 미만이야. 똑같이. 1차 조사 똑같이. 지급 안 해준다고요. 제대로 재정식을 안 했다고 재파정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아까 무슨 때 네? 75% 보험금 공식 있었잖아요. 뭐요? 마늘 재파정 보험금 공식 있었잖아요. 네. 그가 왜 표준 출연율을 거반다고 나와 있지? 그건 무조건 다 3만 이상이 되면 출연주 이상으로 되면 한데 그건 왜 표준 출연율을 거반다고 나와 있죠, 그가? 여기 보시면 피해율이잖아. 피해율. 네? 피해율이니까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피해율이니까 빼준다고. 요걸 풀면 이걸 풀면 뭐 분수로 나와요. 분수로 보통 3만에서 예를 들어서 3만 보다 작잖아요. 그럼 여기 쉐바르단 퓨전 주스는 2만이 되면 2분의 3이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3에 그죠? 그러니까 1보다 항상 작게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먼저 3만 주 이상이 된가 출연이 됐는가를 그렇죠. 확인하고 예. 그 다음 절차구만. 그렇죠. 이거 피해율이니까 이것은 1이 넘을 수가 없어요. 이쪽은. 오케이. 1이 넘어버리면 더 지급을 해줘 버린다고. 덜 지급해 주려고.
보험금을 덜 주려고 피해율을 곱해서 마이너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0점 뭐 이렇게 일이 안 넘으니까 안 넘게 해가지고. 여기서 재정시도 마찬가지예요. 면적 피해율을 곱해가지고 보험금을 좀 더 덜 적게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해 면적을 곱해가지고. 야, 그건 이해가 돼. 네. 그것은.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뒷장 20페이지. (20페이지를) 볼 게 아니라 바로 22페이지를 좀 볼게요. 22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수확량을 밭작물 구하는 수확량을 내가 하나로 다 모아놨어요. 이것만 보시고 순서대로 푸시면 돼요. 주의할 걸 내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이제 양파 마늘을 구할 때 있잖아요. 다 공학계산기 갖고 쓰시죠? 그죠? 쌀집 네. 쓰지 마세요. 응? 쌀집 절대 쓰지 말라고. 쌀집 계산기. 그래요? 네. 음. 쌀집 계산기 잘못 들으면 답이 산으로 가버려요. 이 가로 세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쌀집 계산기로 하려면 이거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구해서 이걸 다 구한 다음에 정상 중량하고 더해줘요. 그리고 나서 표본 구간 면적을 나누는데 공학용 계산은 그냥 순서대로 해서 답은 그대로 나와요. 차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 순서예요. 계산 순서. 이 기수학 지수를 어떤 사람은 이 수학 새싹 무게까지 포함된 여기다가 갖다 곱해본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답이 산으로 가버려요. 이 기수학 지수는 기수학 무게를 판단하는 데다가 갖다 때려 곱해줘야지. 이 기수학 지수를 이번에 수학한 색상 무게에다가 더해가지고 기수학 지수를 뒤에다 갖다 곱해보면 답이 산으로 가본다고요. 이거 문제 풀 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수학한 색상 무게 구하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수학한 색상 무게에서 수학한 색상 수로 나눠서 기수학 색상 수를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기수학 지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이거 먼저 1번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번 더해서 2번이죠. 그러면 중량이 딱 나오는 거예요. 2번. 그리고 나서 3번. 수학 면적률 곱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말 예. 주의하세요. 여기 기수학 지수를 밖에다 곱해버리면 답이 산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내가 올려놓은 꿀벌 문제 중에 이 차를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구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 풀어보셔야 돼요. 꼭. 시험 문제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표본 구간을 이랑 길이, 이랑 폭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줘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꼭 풀어보셔요. 그거 2번, 3번 풀어보셔요. 차는 나올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매년 나온다고 교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차가 출제가 안 됐어? 예, 차가 안 나왔어. 차가 안 나왔을 거야. 내 기억에는 없어요. 차가 안 나왔어. 시험 문제.
양파, 마늘 얘네들만 나와서 밭작물에서는 양배추, 양파, 마늘, 양배추 얘네들만 나왔어요. 논작물은 벼만 나왔고 밀은 벼하고 똑같은데 밀로 고쳐갖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품목은. 그리고 차, 이렇게 이 차 문제를 할 때는 여기 위에 들어가는 이 부분 잘 구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부분에 표본구간 면적 있잖아. 면적은 이 표본구간 수에다가 숫자에 숫자 표본구간 수에 0.08을 구하는 거예요. 두 개 0.04에 두 개의 태를 가지고 표본구간을 선정을 하니까 그래서 0.08 곱하기 표본구간 수예요. 나 어떤 사람 봤더니 표본구간 면적에다 0.08을 곱해본 사람이 있더라고. 아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표본구간 면적을 주어졌는데 문제에 표본구간 면적이 몇이라고 시험 문제에 주어졌어. 근데 거기다 0.08을 곱하면 안 된다고. 표본구간 수에다가 0.08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그 표현구간 수를 그거 외워요, 그거? 표를? 차요? 아니요. 외우지 마세요. 차는. 자, 잠깐 내가 표본 구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외워야 될 게. 최소한 이거 정도는 외워주세요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과배, 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무화과는 똑같으니까 외우셔요. 이걸 외우셔요. 이걸. 아, 포복자는 사과배하고 똑같더라. 밤무도 똑같더라. 이건 기억하세요. 그리고 복분자는 외우세요. 감귤은 쉬우니까 외우세요. 그냥 감귤 두 개 5천이나 만이냐 5천이냐 만이냐 이것만 하고 4, 6, 8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감귤 외우기 쉬워요. 논작물도 외우기 쉬워요. 농작물도 2천에서부터 시작한다. 2천부터 4, 5, 6, 7, 8 이렇게 된다. 플러스 2 하시면 돼. 그냥 다 그냥 플러스 2 하시면 돼. 2천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200지였잖아요. 200지부터 했었는데 농작물은 2000 제곱미터부터 하더라. 그 다음 이 밭작물을 솔직히 저는 시험 보기 가기 전에 다 이걸 외우고 가긴 했어요. 혹시 몰라서 이걸 몰라가지고 15점짜리를 못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우긴 했지만 안 나올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나오기가 힘들어. 근데 이 밭작물은 외우기가 쉬워요. 이 밭작물 두 개는 여기 보시면 밭작물 여기는 논작물은 2천을 기준으로 했지만 양마고 옥량은 1500을 기준으로 해서 1500씩 위에는 더해주고 일씩 증가를 시키면 돼요. 그러나 감콩차는 2500을 기준으로 해요. 자, 논작물은 2000, 밭작물은 1500, 밭작물 감콩차는 2500. 그래서 여기는 1500이니까 1500씩 증가를 하는 거고 여기는 2500이니까 2500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 6, 7, 8 이렇게 5, 6, 7. 그 다음에 생산비는 이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얘는 3천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3천에 4천 더하고 또 여기 7천에 8천을 곱 다음에 15,000이 되죠. 그리고 6, 8, 10 이렇게 증가를 해요. 좀 규칙은 있는데 외우기 좀 힘들어요.
생산비는. 근데 생산비는 안 나올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자, 애워야 될 것은 이건 당연히 이건 애우시고 그 다음에 복분자, 감귤, 논작물, 밭작물, 생산비. 생산비는 안 나올 거예요. 그지 마세요. 근데 저는 요건 저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논작물, 밭작물, 생산비는 애우고 들어가긴 했어요. 논작물은 애울 것이 없어. 플러스 2만 해주면 되니까. 네. 아니, 나 잘 못 외우겠더라고. 그 면적 있다. 플러스 2만 해주면 된다니까. 네. 근데 그것을 기억이 안 나지. 하도 외울 것이 많은 게. 아니, 저 표본 주수 플러스 7 안 되기 그렇지. 플러스 2만 해주면 돼. 면적 있다가. 면적에서 플러스 2만 해주면 안 돼요. 왜? 생산비가요? 아니, 논작물. 논작물은 플러스 2만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건 외우기 쉬워요. 얘. 근데 생산비 얘가 외우기 좀 까다로워. 감기는 외우기 쉽고 5천하고 많이니까 외우기 쉽고 나머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보통 표본 주수하고 표본 대상 면적에 대해서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 오미자는 조사 대상 유인틀 길이로 하고 복분자는 가입 포기수, 그 다음에 감귤은 가입 면적, 생산비보다는 피해 면적, 인사는 피해 칸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요걸로 끝 마칠게요. 예.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예.